대통령께 국회법 개정안을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취지 법무부 의견을 보고하셨다고 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셨겠죠? 서면 보고서 주십시오. 서면 보고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4일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뭐 언론에서 제정신이냐?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국회법 개정안 잡는데 정말 집중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참조를 하셨을 법무부 장관께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으면 그건 당연히 청와대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도 6시 전까지 어떤 그 내용의 보고였는지 서면 보고가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시고요. 몇 가지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방미를 예정하고 계십니다. 이게 대통령에서 미국을 방문하시는 게 지금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안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 챙길 수 있도록 정말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없으신 대통령님의 겁니까? 일정에 관해서는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일상적인 시기면 그런 대답이 적당합니다.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준전쟁 거의 전시입니다. 전시의 사령관이 현장을 떠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대답을 하시면 저 사람이 지금 저분이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의 정보 공개를 하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 6월 5일에 청와대에서 시민들의 불안을 조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국민의 여론을 이게 우리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8%가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한 청와대의 브리핑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와대 브리핑이 적절했느냐 하는 그런 평가는 제가 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고 저와 또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사태를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질문을 좀 잘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평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그렇게 하시겠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또 하나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경환 총리 대행께서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OECD에 가 계시느라고 총리 대행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럼 이번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총리 후보께서 만에 하나 총리가 되신다면 그러면 똑같은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자 가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총리 후보가 현장을 비운 것, 대한민국을 비운 것, 그것도 6월 2일에서 6월 6일까지 가장 적절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걸로 알겠고요. 결국 이런 대답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안 잡는데 몰두하도록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방미나 박원순 시장 문제나 최경환 총리 대응의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적절했다라고 판단하시는 그런 총리 후보께서 어떻게 메르스와의 전쟁을 감당하시는 국민 그것도 통합형 그런 총리가 되실지 저는 매우 심히 의심스럽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정 국회법발 처리에 대한 국민 여야 합의 공표가 48.3%고요. 거부권 인사가 고작 29.3%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라도 이걸 따라주실까? 네. 보충지게 하겠습니다. 네. 뭐 후보자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의원님 말씀을 잘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수미 위원님 질의 중에 저희들이 위원회 결의나 의결이나 또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명으로 한 요구는 아닙니다만은 질의 중에 이제 의료비와 관련된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제 개정 국회법에 관한 이제 법무장관으로서의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의료비 자료 같은 것은 이제 병원 진료 내역과 같이 이제 개인의 사생활 신상에 관한 것이어서 이제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후보자의 의견이 있었고 또 위원들은 공인으로서 제출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에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견해를 주시길 바라고 검토 보고서에 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은수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 서초갑의 김혜선 의원입니다. 오후 질의 또 오전 질의 다 제가 우리 후보자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참 답답한 부분이 참 많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후보자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형 로펌이라든지 또 법조계 현실 그런 거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 또 법조 사회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 얼마든지 여러 가지 오해를 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이제 후보자가 답하려니까 얼마나 답답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 청문회라는 거는 그동안 이제 제기된 의혹이 하나하나 또 해결되는 거는 또 해결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지금 오후 질문에 나온 여러 가지 저는 사실은 우리 황교안 후보자가 1년 5개월이죠. 5개월 동안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시면서 사건 처리를 보니까 반이 민사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우리 후보자는 과거에 우리가 말하는 정관예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계 가지고서 계속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후보자 얘기를 100% 믿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건수를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그 송무 사건으로서 자문 사건 외에 한 100건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제가 일일이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저도 같은 대형 로펌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90여 건 이상 아마 선임계가 제출돼 있을 것이다. 다만 왜 그러면 그것을 지금 찾지를 못하느냐 이제 많은 국민들이 보시고 그걸 궁금해하실 텐데요.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검찰청에서 끝난 사건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후보자 구치소에 접견도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변호사 선임계 없이 구치소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검찰청에서 끝난 사건도 있을 거고 판결문을 검색하셨다고 그러는데 판결문에 나오는 변호사 이름은요. 결심할 때 법정에 나온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결심할 때 법정에 간 일이 몇 번이나 있어요? 법정에 결심할 때 법정에 대법원에 대법원이든 지방법원이든 고등법원이든 제가 법정에 가서 결심할 때 같이 했던 일은 한두 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마 그래서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이 검색에서 나온 판결문에 우리 황교안 변호사 이름이 들어간 게 왜 2건밖에 없냐는 거는 최종 결심할 때 법정에 간 그 사건만 얘기하는 거고요. 후보자가 수차 얘기를 했지만 이 대형 로펌에서의 변호사 선임계라는 그 의미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건을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선임계 없이 전화별로만 하는 경우는 대개 특히 이제 개인 변호사의 경우에 혹여라도 그것이 세금 탈루가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과거에 문제가 된 것이지 이거는 좀 문제가 지금 대형 로펌에서 그럴 이유도 없다 하는 저는 그 후보자의 말에 100% 공감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소상하게 국민들한테 좀 이해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저는 이 법조인들이 이런 청문회 현장에 들어서면 전관예우 이 문제가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이제 법조윤리 협의회 자료 제출 문제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뭐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반박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 청문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서도 아시고 우리 의원들도 어떤 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지난번 우리 황교안 장관 청문회 끝난 다음에 변호사법을 개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임 사건을 내역을 내놔라 하니까 그거는 현행 법상 줄 수가 없다 해가지고서 이제 그 법을 만든 거죠. 그럼 왜 변호사의 선임 사건을 제출하지 않느냐? 그거를 또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헌법상의 변호인 접견권은 이거는 신성 불가침의 권리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고 민주국가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을 거리가 헌법상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과 접견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는 그건 뭐 전 세계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어토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라고 해서 그거는 침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누명을 입은 사람도 그렇죠? 그거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성직자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는 걸 지켜줘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훼손될까 봐 과연 어느 범위에서 그걸 할 거냐 해서 그때 법사위에서 고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관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과거에 근무했던